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속초항에는 국제 크루즈선이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고 정기 국제 항로 취항도 답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와 속초시가 국내 크루즈선 항만을 연결하고 울릉도 여객선 취항을 준비하는 등 연안 항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크루즈선 입항 금지 조치로 올해 속초항에는 국제 크루즈선이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18회 입항이 예정돼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국내 크루즈 항만을 연결하는 연안 항로 개설을 준비 중입니다. 부산과 제주 등 국제 크루즈선이 많이 들어오는 항만들을 연결해 관광 코스를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여수, 제주도 이렇게 해서 인천으로 내리는 그런 항로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속초에서 제주도 여행하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크루즈 타고 여행하시고 하는 걸로는 저희는 제안을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 여객선 취항도 진척이 없자 울릉도 여객선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최근 속초 울릉도 항로를 개설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선석 확보 문제로 면허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속초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 취항은 국내 항만들끼리 협력해야 하고 속초 울릉 항로는 과열 경쟁이 우려됩니다. 울릉도 항로는 도내에는 강릉항과 묵호항에, 경북에는 포항과 영덕 등 모두 4곳이 개설돼 있는데 도내 항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항로 운영에서 침체된 속초항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접경 지역을 평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제군이 금강설악 국제평화도시 조성에 나섰습니다. 해결 과제가 적지는 않지만 평화도시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67년 동안 군부대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 인제천돌이. 지금도 군 장병수가 소화면 전체 주민 2,700여 명보다 3배가량 많은 적경마을입니다. 하지만 군 위수지가 풀리면서 지역 경기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여기가 워낙 그때는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경제나 이런 게 그때는 되게 활성화가 돼 있다고 제가 제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난 2009년 9월 설립한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도 민동선 인근 생태와 평화교육에 나섰지만 남북관계나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가 걸림돌입니다. 특히 국방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간섭과 통제에 의존하는 기존 안보관광체제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평화지역 구축에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이 정치적 분위기가 좋을 때만 해요. 지금까지는 전문가나 중앙정부 중심으로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는 접경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협력사업이 이루어지면 그건 실질적인 협력이 되고 이러한 접경 지역의 한계를 인식한 인제군은 지난 6월 통일부와 금강설악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를 거쳐 실무기획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수복 지역인 금강군과 민통선 내 인제군 가전리와 서일이 장흥리에 국제평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남북 공동 생태관광 자유지역을 지정하고 평화도로를 연결하는 등 평화도시 거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민통선 이북 지역, 가전리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DMZ 탐방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과제는 이런 탐방들이 이제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통선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군 유휴부지 활용이나 출입 절차 완화 등 해결 과제가 많아 국제평화도시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속초의료원의 분만 산부인과가 문을 열면서 설악권 임산부들의 원정 출산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속초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설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의료원 산부인과에서도 아이를 낳고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기와 인공호흡기, 태아 감시 장치 등 모두 27가지의 장비를 갖추고 분만 진료를 시작한 겁니다. 신생아실도 마련됐습니다.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필요한 산부인과, 마취과, 소아과 전문의 2명씩 의료진을 갖췄습니다. 올해 초 속초에 하나뿐이던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분만 진료를 중단하면서 설악권은 그동안 분만 취약지였습니다. 강원도가 나서고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이 힘을 모은 결과 속초의료원에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개설된 겁니다. 분만 진료가 시작되면서 설악권 산모들은 원정 출산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설악권이 분만 취약지가 된 게 올 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나갔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제 24시간 365일 그렇게 이제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속초시와 속초의료원은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산후조리원을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강원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개소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속초의료원은 연간 800건가량인 설악권 출산의 절반 정도를 감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올해 연말 원주 제천 간 중앙선 복선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원주역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원주역 일대를 어떻게 활용할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원주시와 땅 주인인 철도공단의 생각이 다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 제천 간 중앙선 복선철도 개통 시점은 12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무실동 역사가 원주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현재 원주 역사는 유휴시설로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동인구가 줄어 상권이 위축된 구도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 버스터미널이 이전한다는 등의 뜬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앙선 폐선 이후 유휴부지로 남게 되는 원주 역사의 활용 방안을 두고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원주 역사를 포함해 중앙선 폐선 부지를 바람길 숲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역사 유부지를 바람길 숲과 호수공원과 일군지사 이전 부지하고 연계해서 시티파크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하지만 부지를 소유한 국가철도공단, 옛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역사를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지 활용 계획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공단과 협의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원주역의 활용 계획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내 지역 상품권이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할인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강원 상품권은 최근 한 달에 100억 원 넘게 팔려나갈 정도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명동에 위치한 한 채소 가게. 돈통을 열자 각종 지역 상품권이 한가득입니다.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손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이 수십만 원씩 들어오다 보니 요즘에는 사흘에 한 번씩 환전을 위해 은행을 찾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한 5분 중에 2-3분 정도는 거의 상품권을 쓰고 있고요. 이게 상품권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강원 상품권은 올 들어 판매액이 벌써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판매액 178억 원의 6배 수준입니다. 판매액이 대폭 늘면서 상품권 사용업소도 전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올해 환전 현황을 보면 슈퍼와 편의점이 31%로 가장 많고 농수산물 11%, 음식점과 카페 9%, 주유소 5%, 옷가게 4%, 전통시장 3%, 약국과 병원, 학원이 각각 1% 수준입니다. 지역 상품권이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지역 자영업자가 받는 혜택도 늘어납니다. 그걸로 환전도 상향 신청을 하는 그런 업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느 정도 특정 업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맹점들에서도 이제 상품권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10% 특별 할인이 이어져
주부와 젊은 층에서도 입소문이 났고 재난지원금으로 지역 상품권을 받은 5, 60대도 상품권 사용에 익숙해졌습니다. 강원 상품권하고 춘천 사랑 상품권 매달 50만 원어치씩 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 정도 해주니까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되고. 강원도는 올해 연말까지 10% 특별 할인을 이어가고 내년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공공 배달 앱과 강원마트 결제에 도입하고 지역 상품권의 경제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우입니다. 이전 장소를 구하지 못해 폐관 위기에 놓인 강릉 동양자수박물관을 살리기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릉 자수 서포터즈는 강릉 자수의 가치와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 국내 유일의 규방 공예 전문 박물관인 동양자수박물관은 계속 운영돼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 예술창작인촌에 입주한 동양자수박물관은 임대 기한이 올 연말이면 끝나는데 강릉시는 예술창작인촌을 비우고 강릉미술관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인공 부화에 성공한 동해안 특산 조개인 접시조개가 무상으로 방류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지난해 양양군 연안에서 어획한 어미에서 인공 부화한 접시조개 3만 마리를 고성군 동오리 해역에 무상 방류합니다. 접시조개는 강릉 이북 해역의 수심 20m 안팎 모래 지역에서 서식하는 한해성 수산물로 칼조개라는 방언으로도 불립니다. 환동해 본부는 접시조개가 북한 수역에 많이 서식할 것으로 예상돼 종자 생산 기술과 연구 자료를 남북수산자원 교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립횡성 숲체원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찾아가는 숲체험 교육을 운영합니다. 횡성 숲체원은 횡성과 평창 등 인근 지역의 취약계층 기관을 방문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참가자들에게 숲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숲 오감 체험과 숲 공예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 숲체험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자율체험 프로그램인 숲속 놀이터와 숲 탐방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비대면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주 DB가 오는 9일 시작되는 프로농구 개막전에 앞서 온라인 개막 행사를 실시합니다. DB는 오는 9일 홈 개막전에 앞서 오후 2시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막 축하 영상과 선수들의 소개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기장에 오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온라인 참여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팬들의 사진으로 보드판을 만들어 홈 구장 좌석에 설치하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중 도내 범죄 발생과 신고 건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살인과 강도, 절도와 폭력 등 5대 범죄가 409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23건보다 34% 줄어든 규모입니다. 112 신고 건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779건에서 5.2%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사상자도 올해 142명으로 28명 감소했습니다. 강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조랑 놀자 영상을 제작해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조랑 놀자는 바깥놀이 등 외부 활동이 줄어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유아들을 위해 제작됐으며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체조 동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신나는 건강체조 8종, 스트레칭 2종 등 모두 10종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공사립유치원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새로운 정책 입안 단계에서 올바른 정책 용어를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용어 사전 상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용어를 만들 경우 국어 책임관 운영부서와 사전 상담을 통해 교육 공동체와 도민이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책 용어는 낯선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정책 용어를 사용할 경우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해치고 홍보 효과가 적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K리그1 잔류를 확정지은 강원FC가 축구 국가대표 5명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국가대표 명단에 강원FC 소속인 수비수 김영빈, 공격수 김지현, 미드필더 이영재가 발탁됐습니다. 이어 미드필더 이현식이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됐으며 골키퍼 이광현은 23세 이하 올림픽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국가대표와 올림픽 대표팀은 10월 9일과 12일 오후 8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2차례 경기를 치릅니다. 화천군은 휴관 중인 공공시설을 비롯해 실내 공공일자리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경로당의 경우 화장실은 개방하되 취사나 모임 등은 변함없이 제한되며 실내 체육관과 청소년 수련관은 각 프로그램별 20명 이하로 개방됩니다. 작은 목욕탕은 남녀 탕별로 1회 10명씩 입장이 허용됩니다. 또 시니어 클럽과 산천어 공방 등 실내 일자리 사업과 방과 후 아카데미,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은 20명 이하의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휴관에 들어갔던 양구군의 작은 영화관 정중앙 시네마가 이달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양구군에 따르면 정중앙 시네마의 영화는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루에 3편씩 상영하며 자세한 안내 사항은 극장 누리집이나 작은 영화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에 개관한 정중앙 시네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3월 초 문을 닫았습니다. 인제군은 이달부터 시행하려던 2021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당초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